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 맞서기 위해 과거 최대 규모인 3,440억 위안 규모의 반도체 펀드를 조성키로 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인공지능의 필수적인 반도체를 둘러싸고 미국이 대중 포위망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이에 맞서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결정하는 대법원의 재항고심이 나올 때까지 대학의 입시 요강 발표를 중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27년 만에 의대 증원을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입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인공지능 인력만을 찾는 테크업계 현실에 콧대 엔지니어들이 AI 이력서 꾸미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AI 관련 이력을 꺼내드는 것은 물론 AI 학습 과정을 이수하는 등 어떻게든 AI와 관련된 이력서를 만들기 위해 열심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LIG 넥스원이 R&D 인재를 더욱 확보해 20조 원에 육박한 수주 물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K방산 돌풍을 이어갑니다. 연구 인력 증원을 통해 납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수익성 개선까지 이룬다는 계획입니다. LIG 넥스원은 수출 품목과 대상 국가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주가 흐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장 초반까지만 해도 양대 지수 모두 힘을 내주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웠는데요. 하지만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넘는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나 시총 상위주 안에서 삼성전자와 에코프로그룹주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나 신재생에너지 오늘도 강한 흐름 보여줬고요. 이 안에서는 ESS와 원전 쪽 탄력 받아갔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잠시 뒤 전문가님과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니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트렌드 리더 이재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가는 트렌드 리더 이재규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국내 증시 장 초반까지만 해도 굉장히 지지부진했는데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하락 전환하기도 했는데 오후장 들어서면서 양대 지수 모두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상승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시초가가 조금 올라와서 출발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개장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장후반에 삼성전자 쪽에서 좋은 내용이 좀 나왔어요. 지금 2시 30분이 좀 넘어가면서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거든요. 지금 화면 보시면 삼성전자의 1분봉입니다.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왔는데 그동안 이제 우리 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굉장히 강한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약세를 계속해서 보여
보여줬었죠. 오늘 장 초반 같은 경우도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유는 그 HBM 쪽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됐던 건데 2시 반이 넘어가면서 삼성전자 쪽에 대한 메리트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됐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우리나라 시장을 돌려 세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우리가 이 HBM 쪽에서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뭐 마이크론이 따라 붙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글로벌 증시에서 이 AI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캐파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캐파 싸움을 한다라고 한다면 SK하이닉스도 마이크론도 모든 수요를 충족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HBM이 엔비디아 쪽으로도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삼성전자는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왔는데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오늘 2시 반 이후에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반등을 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체 코스피 시장에서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하락해서 상승 전환되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라든지 반도체 쪽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장이 마감되고 좀 살펴보니까 아쉬운 점은 외국인들은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이번 주 중에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여부를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외국인들의 이탈이 없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는 오늘 저점이 74,000원대인데 이 자리를 단기적인 저점으로 해서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반등폭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오랜만에 2차 전지 쪽에 종목군들이 반등을 줬고요. 코스피에서도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ESS라고 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인데 2차 전지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ESS 쪽과 엮여가지고 앞으로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된 것 같고 사실 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어느 정도는 엮을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큰 흐름에서 봤을 땐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반등이 나올 만한 시기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같은 기업들 그리고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기업들도 반등이 좀 나왔는데 이런 흐름들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코스피를 지탱하고 있는 반도체 그리고 코스닥에서 영향력이 큰 2차 전지가 올라오면서 장 후반부에 우리나라 시장이 장 후반에 오후장에 고점대까지 돌파를 하면서 양시장 모두 양봉으로 마감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를 좀 해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삼성전자 쪽에서 호재 뉴스가 나왔고 또 2차 전지 힘을 내주면서 우리 국내 시장 돌려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매도세 보인 만큼 앞으로 수급 잘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 오늘 국내 증시에서 원전주 굉장히 강했는데요.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 커지는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 관련 수주 소식을 전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관련주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전문가님, 원전주 신규 진입 관점으로는 유효할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제가 원전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거의 한 반년 정도 계속해서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가장 강하게 올라온 기업은 우진엔텍이라는 기업이었죠. 우진엔텍과 에너토크라는 기업이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이 이제 가장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침에 10% 정도 갭상승이 나온 기업은 두산 에너빌리티죠. 방금 전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미국 쪽에서 50조 규모의 수주 쪽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약 2조 정도의 규모를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 수주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그 내용들이 그 모멘텀들이 부각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1분기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14조 정도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현재 시가총액이 11조 정도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16% 올라왔으니까 좀 더 올라왔겠네요. 하지만 시가총액과 수주 잔고를 고려해 봤을 때 7월 달에 결론이 나오는 체코 쪽에 대한 원전 모멘텀까지 붙을 경우에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원전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었던 우진엔텍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G2파워라든지 에너토크, 보성파워텍 같은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정배열에 잘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부터 원전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시세는 강하게 나오질 못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오늘 두산에너빌리티가 갭상승이 나왔고 좋은 수주 소식이 나왔고요.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진엔텍이라든지 다른 종목들 조금 더 가벼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도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원전주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본다면 저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부터는 한두 차례 정도 터는 과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부담을 느낄 만큼 주가가 밀릴 수도 있는데 그런 자리 역시 추가 상승을 위한 눌림목 정도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제가 두산에너빌리티를 좀 띄워놨어요. 이게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의 월봉입니다. 월봉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보자면 굉장히 오랜 기간 하락을 했었고 조정을 받았던 구간이죠. 그런 자리에서 오늘 전일 거래 대금 대비해서 지난주 금요일 대비해서 거래 대금이 1,500% 정도가 나왔습니다. 거래량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고요. 거래 대금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 15배 정도 거래가 나왔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제가 특별히 이 수급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라는 기업에 대한 수급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자면 지금 금액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오늘도 굉장히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거든요. 지금 화면에는 잘 보이지가 않는데 지난 5월, 이번 5월 달 들어서 5월 2일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AI가 발전을 하면서 데이터 센터가 설립이 되고 반도체 공장이 증설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같은 전기화의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관심도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전 관련주들은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우상향의 가능성은 꽤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전주 살펴봤는데요. 두산에너빌리티 SMR 수주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7월 달에 결론이 나오는 체코 원전 모멘텀까지 붙을 경우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눌림목이 나온다면 이 자리에서 매수 관점으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그동안 공략하셨던 종목들 얼마나 올랐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특히나 제가 오늘 우리 시장에서 눈여겨봤던 종목은 BHI입니다. 원자력 보조기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부각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일찍이 짚어주셨던 종목이죠. 이 종목 포함해서 오늘 리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죠. 지난주 금요일에도 제가 방송을 했고요. 수요일, 월요일에도 방송을 했는데 좀 화면 보시면 글자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연두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기업은 20% 넘게 올라간 기업이고요. 노란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기업은 10% 넘게 올라간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소개드렸던 기업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괜찮게 나왔어요. 근데 그 외에도 그 22일 날 소개드린 기업 같은 경우는 6% 정도 올라오면서 그린케미칼이라는 기업이 좋은 모습을 보였고 방금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 브리핑해 주신 BHI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24% 정도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승들이 나왔는데 17일 날 보시면 한화솔루션이라는 기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한화솔루션이라는 기업과 BHI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오늘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온 기업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그린케미칼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 기업들이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드린 이유는 바로 고수라인 상단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오늘이죠. 오늘 부각됐었던 태양광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그리고 원전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부각이 된 건데 이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오늘도 부각이 됐지만 지난번에도 부각이 됐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고수라인 상단에 명확하게 올라오면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드렸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펜이 하얀색으로 나와가지고 제가 일단 이렇게 좀 손 모양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BHI 같은 경우는 원자력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화력과도 관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굉장히 강하게 부각이 되면서 오늘도 변동성이 잘 나왔는데 직전 고점은 충분히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 BHI 같은 경우는 제가 5월 20일 날 소개를 드린 기업이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되는 기간 만에 이 정도의 상승이 나왔는데 거래 대금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25% 정도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BHI 같은 경우도 사실상 굉장히 무거운 기업이에요. 그래서 변동성이 이렇게 잘 안 나오는데 고수라인 상단에 올라왔기 때문에 좋은 시세가 나왔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 뭐 한글과 컴퓨터도 30% 정도가 올라왔고요. 한솔 로지스틱스 같은 경우도 20%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고수라인 상단에서 제가 포착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후반부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수도 올라왔었던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지난주 금요일이나 이번 주 월요일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하방 경직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계속해서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앵커님 안내 조금 더 들어보고 추가적으로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이런 강한 종목들, 현재 시장의 이슈 안에서 종목들이 부각되기 전에 이미 일찍이 종목들 포착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강한 종목들 미리 선별할 수 있었던 비결은 역시나 고수라인인데요.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을 고르신다면 상승 추세에 접어드는 종목들 선별해내실 수 있습니다. 나도 우리 전문가님처럼 이런 수익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고수라인 설정 방법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리뷰가 끝이 아니죠. 한참 더 남아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어떤 종목들 어떻게 올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뷰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13일에도 한글과 컴퓨터라는 기업을 소개드려서 30% 정도가 올라왔고요. AP위성이나 펌텍코리아 같은 기업들도 13%, 15% 주가의 흐름이 나왔다라는 부분. 요거 두 개는 제가 노란색으로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연두색으로 표기가 됐네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한싹이라는 기업과 캠트로닉스라는 기업도 48%, 45% 정도가 올라왔는데 4월 24일 날 소개드린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딱 한 달 정도 된 기업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50% 정도가 올라왔죠. 그리고 슈프리마 같은 경우도 14%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런 주가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내가 분석한 기업이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매수해주는 주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고수라인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금이 들어와서 추세가 돌아서는 종목들을 잡아내는 데 굉장히 적합한 그런 수식 관리자를 이용한 기술적인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딱 좋습니다. 그래서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도 이 빨간색 고수라인 상단에서 포착이 된 이후에 45% 정도의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부터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고수라인에 대해서 잘 좀 배워보셨으면 좋겠고 저랑 같이 공부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설정하시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집중을 해보시고 4월 초에 소개드렸던 기업 중에서는 파마리서치라는 기업이 38% 정도 올라왔고요. 비즈니스온이나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도 16%, 10%, DIC도 10%가 올라왔고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거의 20%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보시다시피 여러분들께서 여기 4월 17일 날 제가 소개드린 4개의 기업 중에서 3개가 10% 넘게 올라왔다라는 부분이고요. 4월 3일 날 소개드린 기업 중에서 2종목이 10% 넘게 올라왔습니다. 한 종목은 38%가 올라왔죠. 근데 이 종목들이 물론 저야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파마리서치가 무슨 일을 하는 기업인지, 한국콜마가 왜 올라가는지,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선케어 쪽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이 선크림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 부각이 되면서 관련돼서 뭐 잉그로드랩 같은 경우가 주가 흐름을 굉장히 잘 만들어내고 있는데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을 저는 전문가니까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모르셔도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수라인 상단에 있다라는 명분 하나만 가지고도 주가가 상방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물론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들을 준비해서 말씀드리는 찜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이 기업이 무슨 메리트가 있는지는 저는 일단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고수라인 상단에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께 지금 소개드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나는 매매하기가 너무 어려워, 나는 매일 일을 하기 때문에 종목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라고 한다면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ABL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중항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중항체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정확히 말씀드려보자면 오늘 아스코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있었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밀렸어요. 하지만 이 종목을 제가 처음 소개해드렸던 것은 화면 보시면 2월 28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작년에 제가 소개를 드렸거든요. 이중항체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고수라인 상단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30% 넘게 주가가 올라왔는데 이 종목 역시도 만약에 고수라인 하단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소개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소개드렸던 종목들 리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쭉쭉쭉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 기업들이 뭐 하는 기업인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코리아 FT라는 기업, 캐니스터를 만드는 기업이죠. 하이브리드카 쪽에 대한 매출이 올라가면서 그에 따른 수혜가 가능한 기업이다. 그런 정도는 저도 당연히 알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고수라인 상단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기업들을 말씀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가 반등을 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시장이 여기서 저점을 잡을 가능성도 높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종목들 장세, 종목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요즘에 그렇게 움직이지 않던 SM, 지금 시간 외 단일가에선 좀 밀리고 있더라고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SM이라든지 그동안 주가름이 잘 나오지 못했었던 쪽으로 자금이 빠르게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SK하이닉스가 오늘 윗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차트를 같이 놓고서 분봉을 한번 봐보세요. 그럼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SK하이닉스는 매도를 하고 삼성전자는 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를 매수한 가장 주된 주체가 기관이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올해 연초부터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기관들이 숏커버링이라든지 벤치마킹인 지수를 추적하기 위해서 지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관이 매수해서 들어온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 자체가 저점을 잡고 반등을 준다라고 한다면 종목 장세가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반드시 수익을 내셔야 됩니다. 오늘 원전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원전 관련주 중에서 에너토크 같은 기업들은 완전 역배열로 꺾여 있었던 상황에서 상한가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종목들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구조적인 여건이 시장에선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매매를 통해 가지고 1월 달부터 오늘 5월 27일이죠. 1월 달부터 5월 27일까지 손실이 났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빠르게 계좌를 만회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제가 고수라인 상단에서 준비를 한 기업들이에요. 코치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에서 제가 말씀드려서 주가의 시세가 잘 나왔고, 그리고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이 빨간 선 위에서 매수한 이후에 밑에 있는 이 파란 선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손절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내가 이 코치테크놀로지라는 기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신이 있어 라고 한다면 이탈했을 때도 보유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주식에 대해서 잘은 모른다, 내가 주식시장에 대해서 할애할 시간이 여건이 없다라고 한다면 기술적인 대응만 할 경우에도 고수라인을 이용할 경우에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12월 20일 날, 21일 날 소개드렸던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 전부 다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종목을 매매한다라고 한다면 빠지기도 하겠지만 결국에 이런 식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필옵틱스 240% 올라왔고요. JI테크 54%, 제노포커스 23%, CNC 인터내셔널 38%, 동아 ST도 많이 올라왔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거 하실 수 있어요.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종목군들을 분석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방송 보시면서 제가 좋다라고 하는 종목들도 한번 매매를 해보실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 타점을 잡는 거거든요. 매매 타점을 잡을 때 이 고수라인을 이용해 본다면
개인적으로 매매하실 때보다 이동평균선을 보고 매매하시는 거나 거래량만 보고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승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리뷰는 여기까지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중에 실시간으로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고수라인이 적합합니다. 고수라인은 상승 추세에 접어든 종목들 하나씩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 있는 종목들 선별해내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 진짜 안정적인 수익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고수라인 설정해 보시고 계좌 빨갛게 물들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유한 종목 계속 들고 가야 할지 매도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저희가 속 시원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 BM입니다. 매수가는 24만 원이고요. 비중은 20% 담으셨다고 합니다. 오늘 정오를 기점으로 상승 반전에 성공한 뒤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줬는데요. 6% 넘는 탄력 보이면서 20만 8,5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손실 구간이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우리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에코프로 BM 앞으로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을까요? 네, 남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실 재무제표를 보면 상승의 여력이 많은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뭐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은 없죠.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은 없지만 지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을 한번 제가 보고 영업이익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20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제조업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가총액이 20조 정도 된다는 것은 영업이익이 2천억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그렇게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2023년도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게까지 매출이 잘 나오거나 영업이익이 잘 나왔었던 상황이 일단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반등이 나온 부분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오늘의 저점이 19만 3,600원입니다. 19만 3,600원 오늘의 저점입니다. 요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저는 일단은 손절의 의견을 드려요.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주가가 밀릴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절반 손절의 의견을 드리고요. 다만 절반 손절할 가능성보다는 여기서 반등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매수하신 가격인 24만 원대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현재가 대비해서 약 15% 정도 올라오는 구간인데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24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에도 절반은 비중을 축소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가가 그렇게 높다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매수를 잘 하셨어요. 비중도 뭐 에코프로 BM 정도면 20% 정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맹목적으로 이 기업들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저는 절반 손절의 의견을 드리고요. 반대로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매수가 부근인 24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절반 비중 축소입니다. 지금 저는 하반기 때 2차 전지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24만 원까지 올라왔을 땐 일단 절반 줄여서 10%만 보유하시고 그 물량 가지고 결과물을 좀 더 좋게 만들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2차 전지랑 반도체가 모두 다 성장주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거든요. 근데 반도체는 제가 판단했을 때 오늘 기점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2차 전지 쪽으로는 오히려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걸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24만 원대까지 올라오게 되면 반도체 2차 전지 할 것 없이 성장주가 전체적으로 둔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오늘 입장에서는 목표가를 24만 원까지만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업황 개선,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 삼성 SDI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셀 업체들도 주가 흐름이 잘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잘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ESS라고 해서 전력 저장 장치, 전력 저장 장치죠. 우리나라 말로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SS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셀 업체 쪽으로 저는 붙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요소가 좀 덜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셀 업체들이 살아나는 것은 좋고 이 셀 업체들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입장에서 말씀드려보자면 목표가는 24만 원, 24만 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절반 비중 축소, 그리고 손절가는 19만 3,6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저점을 이탈하면 절반 손절 의견 주셨고요. 다만 반등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24만 원에서는 절반 매도 의견 주셨고요. 나머지 물량은 추후에 익절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이라는 말이 있죠. 시장에서 떠오르는 종목들 매수하는 건 쉽지만 적정 가격에 파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진짜 정확한 매수, 매도 차점 잡아서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 만들어 보고 싶으시다면 고수라인 설정하셔서 정확한 수익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스트소프트입니다. 매수가는 3만 원이고요. 비중은 40% 담으셨다고 합니다. 이스트소프트 최근 5거래일 연속 다소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2,95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비중도 꽤나 있으시고 손실폭도 꽤나 커서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 전략 바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스트소프트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이스트소프트는 보유입니다. 지금 제가 살펴봤는데 AI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죠.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폴라리스 오피스와 주가의 방향성을 비슷하게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AI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조정을 받았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한글과 컴퓨터도 그렇고요. 폴라리스 오피스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트소프트도 조정을 받은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낙폭이 좀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힘드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는 21,500원입니다. 21,500원, 21,5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저는 절반 손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굉장히 크게 손실이 나고 있는 부분이라서 매도하시기가 쉽진 않을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21,50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21,500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21,500원 이탈하게 되면 전 절반 매도,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고 반등을 준다라고 한다면, 오늘 되게 중요한 자리긴 해요. 반등을 준다라고 한다면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27,00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3,000원, 오늘 종가가 22,950원인데 거의 23,000원에서 마감이 됐죠. 그래서 여기서 반등을 준다라고 하면 27,000원까지만 일단 보시는 것으로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AI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는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주가의 흐름이 좀 약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사실상 이스트소프트라는 기업을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문의를 주셨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도 한번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날에 3%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날 5%, 그 다음날 2%, 그 다음날 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빠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4%, 5% 정도 빠지면 개인 투자자분들 버티거든요. 그렇게 공포스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번 굉장히 무서운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10% 정도 밀리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못 버틸 만큼 그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21,500원을 이탈하게 되면 그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1,500원 이탈하게 되면 저는 절반 손절의 의견을 드리고요. 반대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일단 1차 목표가는 27,000원이에요. 그래서 27,0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는 절반 비중 축소,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매수가까지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확률적으로 따져봤을 때 상승의 가능성이 55%, 그리고 하락의 가능성이 45% 정도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락했을 때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21,500원 이탈한 후에는 절반 손절하셨죠. 그거 더 저렴하게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21,500원 메모해 놓으시고 이탈하면 절반 손절, 그리고 반등할 땐 27,000원까지만 1차 목표가, 그리고 27,0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비중을 절반만 남겨놓으시는 걸로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스트소프트까지 살펴봤습니다. 21,500원 손절가 잡아주셨고요. 1차 목표가는 27,000원, 2차 목표가는 3만 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앞서 한글과 컴퓨터와 이스트소프트 비슷한 양상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한글과 컴퓨터도 이런 비슷한 차트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향후 흐름은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럼요. 소개해 드려야죠. 설명드리는데 지금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차트 흐름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대장주를 따라간다라는 관점에서 이스트소프트를 보면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가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글과 컴퓨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요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로서 대장주를 뽑고 있는 것이 폴라리스 오피스와 한글과 컴퓨터와 이스트소프트인데 요 한글과 컴퓨터와 폴라리스 오피스의 주가 흐름이 좀 더 좋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본업단에서 좀 더 수익성을 잘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AI 쪽에 대한 모멘텀이 붙다 보니까 지금 이스트소프트보다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이제 이스트소프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뭐 손절 라인이라든지 목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글과 컴퓨터나 폴라리스 오피스를 보실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스트소프트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손절가를 이탈했는데 이탈하는 과정에서 손절을 했다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스트소프트를 손절을 했는데 그때 한글과 컴퓨터나 폴라리스 오피스가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손절하신 물량을 이스트소프트가 아니라 한글과 컴퓨터나 폴라리스 오피스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AI 쪽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매출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테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고 테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대장주를 매매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폴라리스 오피스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스트소프트가 제가 지정드린 손절가를 이탈하게 된다면 절반 손절을 하시고 절반 손절하는 과정에서 폴라리스 오피스가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한다면 그 손절하신 물량을 이스트소프트를 재매수하는 게 아니라 폴라리스 오피스로 넘어가는 것이 좀 더 유리하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관련된 내용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같은 섹터의 종목인 한글과 컴퓨터까지 살펴봤는데요. 본업단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면서 안정적인 차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앞서 이스트소프트에서 매도한 가격을 그 량을 폴라리스 오피스로 매수해 보시는 전략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일진하이솔루스입니다. 매수가는 3만 원이고요. 비중은 60%, 꽤나 많이 담으셨네요. 자, 현대차의 수소차 납품을 하는 점이 부각되면서 관심을 크게 받았는데요. 7% 넘게 올라주면서 오늘 27,600원에 종가 형성했는데 비중이 꽤나 많습니다. 대응 세워봐야 될 텐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진하이솔루스 같은 경우는 처음 상장이 될 때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었던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입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일진하이솔루스가 뭐 수소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면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 종목이 좀 궁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매수가가 굉장히 높아요. 3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작년 중순 이전에 매수를 하셨다라는 건데 지금까지 보유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전 추가적인 홀딩이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소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좀 강하게 붙고 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진하이솔루스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탱크를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그 탱크에도 레벨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그 레벨 중에서 굉장히 뛰어난 품질을 가지고 있는 레벨의 탱크를 만든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수소 쪽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붙는다라고 한다면 일진하이솔루스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보유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다만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25,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저는 거기서는 절반 손절의 의견을 드립니다. 근데 잘 이탈하지 않을 것 같아요. 현재가 대비해서
한 10% 정도 밀려야지 25,000원 이탈하는 건데 그렇게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전 굉장히 낮다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올해 연초에 만들어놨었던 고점대를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매수가까지도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매수가로 잡아드릴게요. 3만 원까지 목표가로 잡아드리고요. 3만 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절반 차익 실현하시고요. 나머지 물량은 더 가지고 가셔도 좋습니다. 나머지 물량은 32,000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실제로 매출과 영업이익단만 놓고 보자면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데 최근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종목군들의 변동성을 보면 저점대에서 돌려세우는 기업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진하이솔루스가 상장됐을 때만 해도 6만 원대에서 9만 원대에서 거래가 됐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3만 원대까지 내려왔다라는 것은 3분의 1 토막 정도가 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수익 전환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일진하이솔루스는 저는 긍정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진하이솔루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추가적인 홀딩 의견 주셨고요. 다만 비중 조절은 필요합니다. 25,000원 이탈하면 절반 손절 의견 주셨고요. 1차 목표가는 3만 원, 2차 목표가는 32,000원 잡아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상담까지 진행해 봤는데요. 정말 아쉽지만 오늘의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전문가님과 공부는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과 종목별 매매 전략까지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의 찜 종목이 공개될 예정이니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종목,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엄선해서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힌트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AI 관련주로 북미 기업향 모멘텀까지 추가되며 기대감 모으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종목들 살펴보기 전에 또다시 알려주실 내용이 있으시다고요? 네, 그렇죠. 최근에 제가 소개드렸던 기업들입니다. 390% 올라온 기업도 있고요. 200% 올라온 기업도 있고 240% 올라온 기업도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제가 전부 다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기업입니다. 다만 제가 최고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고수라인을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어쨌든 한 번은 상방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왔다가 그다음에 밀릴 때 대응을 해나가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매 타점을 잡기가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저는 고수라인을 좀 설정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고수라인 설정하시려고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러 종목들도 소개를 많이 드리고요.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랑 고수라인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외의 것들도 많은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들 실제 계좌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원전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죠. 근데 이런 원전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저랑 같이 공부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미 이 종목군들이 움직일 것이다라는 정보들을 많이 받아보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많이 배워가실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제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전부 다 수익이 났다라는 얘기들 그리고 시장에서 어떤 내용들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어떤 내용들이 시장에서 앞으로 부각이 될지 그런 일정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니까 같이 공부해 보십사 이렇게 소개를 좀 드렸고 실제로 고수라인에 대해서도 저한테 배우시면 더 편합니다. 그래서 공부 같이 하시면서 HTS나 MTS에 좀 설정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오늘 찜 종목을 3개를 준비를 했고 히든 종목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일단 찜한 종목 첫 번째는 넥스트 칩입니다.
최근에 자율주행 쪽에 대한 안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HL 만도가 급등이 나왔죠. 그러면서 시장에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그동안 강세를 보였었던 SK하이닉스가 윗꼬리를 길게 달아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봐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요 넥스트칩이 드디어 저점대에서 반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도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찜한 종목으로는 넥스트칩이라는 기업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기업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기업은 HD 현대인프라코어라는 기업인데 오늘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꽤나 좋았어요. 우크라이나 재건 쪽과도 엮일 부분이 있겠지만 실제로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 외 지역에서도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미 쪽에서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시장에서는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었던 영역이에요. 근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수라인 상단부로 굉장히 잘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인프라코어라든지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기업들, DY파워 같은 기업들 꼭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난주였는지 지지난주였는지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우리 찜한 종목 중에서 DY파워라는 기업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건설기계 관련주들이 고수라인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건설기계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재미없을 수 있지만 주가 올라가면 가장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기계 꼭 보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한 기업은 넥스틴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힘이 좀 약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오늘 피델릭스라는 기업이 주가 흐름이 괜찮았어요. 미중 반도체 그런 서로 간의 규제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피델릭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뭐를 봐야 되냐면 중국향 매출이 많은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넥스틴 같은 경우도 다른 반도체의 대표 기업들이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받는 가운데 넥스틴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우리가 대표적인 종목들과 놓고 보더라도 넥스틴의 주가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고수라인 상단에 포착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넥스틴을 세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리는데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는 아무 종목이나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설기계 쪽으로도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그동안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았었던 쪽으로 자금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아무거나 다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정배열을 만들어서 잘 올라가는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을 매매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종목으로는 제가 넥스틴이라는 기업 말씀드리면서 요 세 종목보다 좀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히든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찜 종목 넥스틴까지 살펴봤습니다. 중국향 수주 재개 수혜가 예상되면서 시장에서 탄력적인 움직임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같은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10%의 수익이 나고요. 또 어떤 사람은 100%의 수익이 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선별해 주신 귀한 종목들 고수라인을 통해서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잡아서 수익의 극대화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드디어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그동안 가져오셨던 히든 종목들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을 만들어내셨는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히든 종목 알려주시죠.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준비했었던 히든 종목은 PS텍이라는 기업이었습니다. 이 PS텍이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거래 대금이 너무 적어서 제가 나중에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PS텍이라는 기업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준비한 종목 같은 경우는 AI에서 파생되는 상승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업이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여기 한번 보도록 하죠. 고수라인 상단으로 올라와서 강력하게 시세가 나온 다음에 엄청나게 눌렸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종목 상담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겁을 먹을 만큼 주가가 빠져야지 개인들이 털리고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고수라인 상단에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고점에서 여기까지 굉장히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다수 떨어져 나갔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시세가 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6월 달에도 모멘텀이 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저랑 같이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 기업명 제가 적어놨는데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저랑 같이 공부해 보시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로 앞으로 폭발적인 시세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히든 종목 정답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가 됩니다. 방송은 끝나더라도 정답은 알고 가셔야겠죠.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 핵심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종목을 통해 수익률 극대화시켜보고 싶으시다면 전문가님의 안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찜 종목인 넥스트칩, 차량용 카메라 영상 처리, 인식용 시스템 반도체 개발 업체로 자율주행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 AI에서 파생된 상승 종목으로 매수세가 쏠리며 탄력적인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에는 미국에서 PCE 지수가 발표되고요. 또 아스코 임상 종양 학회까지 다양한 이벤트들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일정들 앞두고 국내 증시 어떤 변동성 보일지, 또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궁금하시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서 이기는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